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이제 일주일 전쯤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챙기십시오 라는 이제 영상 올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제 센터장님들 같으신데 그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이상한 영상을 올리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도 동시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몰랐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 법을 어기는 이유가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것이, 센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비록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준비 없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생각이 전부이냐, 마치 법을 자기 편할대로 해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휴일수당을 공단에서 주지 않는데 도대체 왜 우리 거 주란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후속 영상을 이렇게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센터는 왜 휴일수당을 안 주려고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일요일과 겹치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휴일인 날을 봤더니 대략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11일 또는 12일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이제 한 번꼴로,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유급 휴일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유급 휴일수당 뭐 이제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기 싫은 거예요. 주기 싫다기보다는 오히려 왜 줘야 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답답을 누르시죠. 특히 이제 이 5월 달에 유급 휴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날은 토요일이라 애매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발표에 따르면 석가탄신일,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 줄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대체 공휴일 확정되면 27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29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쉬는 날만 3번, 즉 말해서 유급 휴일이 3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당연히 제가 센터에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휴일수당을 주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뭐 글을 쓰신 분도 계시고, 유급 휴가비를 누가 주나요? 공단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돈을 만들어 주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센터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더 심하게 댓글을 다셨는데 그건 차마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동체 생각이 뭐냐면, 유급휴일 수당을 공단에서 별도로 센터에 챙겨주지 않으면 센터에서 무슨 수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을 주냐, 그 소리입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공단에서 왜 휴일수당을 센터에 줍니까? 이미 공단에서는 수급자 수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을 센터에 다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가 알아서 거기서 인건비로도 주고 뭘로도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휴일수당을 달라고 하니 공단에서 그 돈을 주시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센터는 항상 건강보험공단 핑계만 댑니다. 과연 이 핑계가 타당할까요? 적절합니까? 근데 제가 이 소리를 한두 번 들었어야 말인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센터장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기가 막히니까 저도 뭐 가입되어 있는 그 실무자 카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는 건전한 분들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거기서는 당연히 그 휴일수당을 챙겨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센터에서 다들 휴일수당을 잘 챙겨주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채널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린 거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휴일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센터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공단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뭔 수로 돈을 주냐. 너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답답하다 보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제가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착각 또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 복지관들 있죠. 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이제 복지관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기타 등등 사회복지 시설만 엄청나게 많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니 이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국고 보조금을 그냥 통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으면 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한 7억에서 뭐 10억 정도를 그냥 줍니다. 이용자가 몇 명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종사자들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이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 시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 법인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그 복지관 그 건물, 땅 이것은 누구 것이냐면 법인 것이 아니에요. 지자체 것입니다. 지자체. 시군구 것입니다. 시군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이제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단 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5년 정도 너희 법인에서 운영을 해라. 운영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마. 그게 바로 위탁입니다. 위탁.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그 돈을 대줄게. 그게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당연히 휴일수당도 들어있고 뭐 각종 수당, 뭐 가족수당도 들어있고 근로자로서 받아야 될 것들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호봉제입니다. 연차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은 그런 시설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건복지부 시설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있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집도 여기 해당되고 정신보건, 노중시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엄청 많고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쪽 제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자 이들은 뭐냐 바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센터와 그리고 요양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 수에 따라서 책정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비슷한 시설이 바로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이들은 정부에서 그냥 별도로 국고보조금이라고 주는 게 없고 수급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수급자 한 명당 책정된 금액 있죠. 그 돈만 줍니다. 어디서 주느냐? 건강보험공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급자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수급자 수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니까. 별도의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는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일반 동네에서 뭐 식당 하시고 뭐 가게 하시고,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착각을 하고 헷갈리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냐면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는 원래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만 개입니다. 아주 뭐 6만, 7만. 예,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시설을 만약에 정부에서 다 건물도 짓고, 예? 또 그 종사자들 인건비 다 주고, 그러려면 정부 돈이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그냥 개인 사업자들에게 사업 권한을 주고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수급자 한 명당 책정된 금액만 주면은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그것이 남는 장사인 거예요. 정부로서는.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합니다. 경쟁. 어떻게든 서비스 경쟁. 오히려 서비스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에게 사업 권한을 준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에만 줬죠. 그러나 이제는 개인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의 95%는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이들은 이제 병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병원과 비슷합니다. 예? 병원 보십시오. 환자가 많으면 수익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달라지겠지만 입원비 들어갈 것이고 치료비 들어가고 수술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환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환자 한 명에게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정부에서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봐보십시오. 그 많은 병원들, 아마 병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 많은 병원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거덜날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알아서 환자 한 명당 얼마 책정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줄 테니까 열심히 환자를 유치해라. 환자를 확보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런 이 병원은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공단으로부터 별도로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걸 공단에서 왜 줍니까? 그렇다면 병원은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뭐 가족수당, 각종 수당이라는 수당은 다 줘요. 그래도 소위 병원인데 그런 정도는 줘야죠.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양원과 재가센터는 왜 안 주냐 이겁니다. 보다시피 재가센터는 수급자 한 명당 책정된 금액이 다 있다니까요. 한 달에 이만큼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즉 말해서 수급자를 많이 확보할수록 센터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수급자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그겁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서비스 시간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다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가센터는 수급자 1인당 이용요금이 정해져 있으며 이용자 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병원과 같다. 병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회사들 엄청나게 많죠. 그 수많은 회사들은 종사자들에게 휴일수당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다 줍니다. 안 줬다가는 벌금을 엄청 물어야 되니까 다 줘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회사들은 종사자들에게 휴일수당을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요구합니까? 공단에서 그럼 미쳤다고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유독
예? 방문 요양센터들만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 회사랑 틀리다. 우리는 병원과도 틀리다. 우리는 특별하다. 예, 특별한 기관이다. 도대체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것입니까? 예? 특별한 게 대체 뭡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요양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입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서 워낙 영세해서 수익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겁니까?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겁니까? 오히려 장기 요양기관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요양원 같이 이제 좀 규모가 큰데 그런 데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원래 세금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든 뭐든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인마의 포켓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어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양보호사는 일한 만큼 시급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줘야 이렇게 이제 또 물어봅니다. 예?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뭘 착각했냐? 시급제와 일원 근로자를 착각한 겁니다. 일원 근로자는 여러분들 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디서 파견하죠? 인력 파견업체에서 파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 날 일하고 이제 마치고 들어오면 바로 돈을 줍니다. 그게 일원 근로자예요. 예? 그분들은 별도 계약을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는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사는 센터랑 근로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바로 센터 소속의 직원이에요. 직원. 다만 월급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제로 받을 뿐입니다. 시급제를 아주 뭐 하찮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를 똑같이 보셔야지. 시급제를 이렇게 뭐 일원 근로자 취급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4명이 더 칩시다. 수급자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서비스 제공하면 이 동그라미가 전체 수익이라고, 전체 매출이라고 봅시다. 매출 중에서 86.6%는 인건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좀 세긴 셉니다. 나머지가 13.4%죠. 이 나머지가 센터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양보호사가 한 달 동안 서비스 제공하고 약 100만 원 벌었다 칩시다. 그냥 편하게 86만 6천 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14만 4천 원만 갖고서 센터가 살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와 센터는 너무 불리하겠다. 요양보호사가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죠. 이런 경우가 요양보호사 한 명입니까? 센터 규모에 따라서 뭐 10명, 10명, 50명인 경우도 있고 100명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13.4% 모아서 엄청난 수익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요양보호사에 다 줘버렸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센터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할 때마다 건건이 수익을 챙겼잖아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건비 86.6% 안에 휴일수당도 사실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면 13.4% 그러니까 이 수익이죠. 센터 수익에서 요양보호사들 휴일수당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은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면 9,620원이 뭡니까? 2023년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시급. 9,620원 곱하기 3시간 해서 28,860원을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한테 줘야 됩니다. 휴일수당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그 평상시는 아마 3만 얼마일 거예요. 왜냐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됐으니까. 그렇지만 휴휴수당을 줄 때는 그냥 최저 시급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을 했다. 5월 1일 날, 5월 5일 날 일을 했다. 그러면 하루치 임금 100%, 하루치 임금 100%, 이건 28,860원. 그리고 휴일 근로 임금 28,860원. 그리고 휴일수당 50%, 28,860원에 50%니까 한 14,400원 정도 되겠죠? 정말서 250%를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날 일을 했으면. 만약에 이걸 어긴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게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것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작년 것까지 소급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작년에 못 줬던 거 다 주셔야 돼요. 센터에서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요양보호사 쌤들이 이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고용노동청에 고발해 보시면 그 센터는 작년에 못 줬던 거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십시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야박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센터 중에 정말 여유 있고 넉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 줘야 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에서 감수해야 될 것들은 감수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미움받아야 됩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몰랐던 거 가르쳐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그저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럼 10년째 소급해서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지금부터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영상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제가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제발 법을 어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